내가 사랑한 책 읽어주는 여자 초고 8-1. 추성아 그림 노트 마지막 장. 단 한 장의 여인. When I Dream을 내게서 직접 듣고 싶어 했던 훗날의 아내를 나는 제주도를 떠나며 제주항 여객터미널의 구석진 의자에서 그렸다. 그땐 결코 아내가 될 수 없던 한 학기 스쳐간 수많은 제자들 중의 한 명일 뿐이었던 제자며 여학생이었다. 이 여학생은 잘 지내고 있을까? 불현듯 든 생각이 초상화까지 스케치하게 했다. 등으로 듣던 노래가 내 등을 밀어 찻집으로 내 발길을 끌어들였다. 작은 어촌의 2층 시골 다방이었다. 다른 노래로 바뀐 다방 안은 꽤 어두웠다. 정연코 흑빛이 아닌 어두움은 짙은 고동색에 가까웠고 곱지도 않아 회색때가 묻어 칙칙한 골목 담벼락 같았다. 이런 곳에서 웬아이 드림이라니. 저었던 고개를 인해 끄덕거리고 만다. 꿈이란 그런 거지. 분명할 리 없고 확실할 리 없고 선명하지는 더욱 아는 것 꿈이려니. 하지만 나를 더 갑갑하게 한 건 다른 데 있었다. 냄새다. 생선 비린내와 습한 저지대에서나 맡을 듯한 꾸리꾸리한 냄새. 여기에 담배 냄새까지 뒤섞여 장님처럼 눈앞을 더듬고 있는데 어서오세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마저 허스키 신경질적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계단에서 한 여자와 마주쳤다. 비켜서 걸음을 서둘러 밖으로 나오니 살 것 같다. 숨을 멈추고 있었든지 아님 심호흡으로 그 갑갑함을 누르고 있었는지 푸아 하고 허리를 굽히고 입을 벌려 속의 것을 땅바닥에 토하듯 내뿜었다. 교수님. 이런 작은 어항에서 알아보고 나를 부를 누군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지라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괜찮으세요, 교수님? 괜찮지 않았기에 나는 그제야 굽은 허리 그대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아니, 학생이 거의 5년여 만이었지만 그 학생을 바로 알아보았다. 예,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한종이 아니니? 그 익산의 대학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맞지? 한중이. 나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봤다고 했다. 그럼 같이 바다를 건너왔으면 더 좋았을걸. 왜? 내가 무서워 보였단다. 심각한 표정은 불만스러운 아이였어요. 수염도 깎지 않은, 그리고 반갑지도 않았고요. 내 표정은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반갑지 않았다는 말엔 수긍이 가질 않았다. 그래도 한 학기 선생을 우연히 선상에서 만났는데 성적 때문? 주옥거리며 멋쓰기 이유를 더듬고 있으려니 중광 때를 생각나게 하는 말로 그 이유에 답하고 있었다. 역시 분명하긴 하지만. 죄송해요. 노래가 다 끝나기 전에 교실을 나가버렸어요.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학생이 부탁했던 노래잖아. 근데 왜? 나는 묻지 않았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누가 앞섰는지 모른다. 아마 나이도 많고 선생이었으니 내가 앞섰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 보다. 저 버스를 놓치면 순천으로 가는 버스는 오늘 여기서는 없을 텐데. 그래도 제주항에서 볼 때만큼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나무의 배지만 작은 어선에 잠깐 앉는 건 괜찮겠지 않느냐고 종이가 이어 말을 했다. 우리는 약간 출렁이는 어선에 마주오고 앉았다. 스케치북에 그렸던 그 여학생보다는 더 성숙해 보였다. 5년이 지났으니 어색해서 꺼낸 말이 그때 노래가? 내가 물었다. I'm Mr. Lonely였어요. 종이가 노래 제목과는 달리 밝은 미소를 더 일부러 지어 보내왔다. 지금 불러주시면 이젠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잊은 지 오래된 노래인데다가 이런 먼 곳에서 우연히 제주와 만난 사실이 믿기지 않아 신상을 털어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제주도엔?
제주도가 고향이라고 했고 비행기가 빠른데 직장이 그런 호남에 졸업했을 터 그러니 직장을 물어야 했지 싶다. 기차가 재미나다며 기차 타고 싶어 익산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오래전 사연을 들으며 녹동행 배를 골라 탄 이유도 알았다. 서울에서만 살다 보니 답답해서요.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닌다는 근황도 들었다. 1인실로 들어가시길래 인사를 더 드릴 수 없었어요. 언론정보 학생 아니었나? 신문방송학과예요. 같아요. 둘 다. 대학원에서도 그럼 미학으로 바꿨어요. 대답에 다른 과목으로 내 강의를 듣게 되면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 강의 듣길 바란다던 쪽지 편지가 생각났다. 강의 바로 그만두셨죠? 교수님 수업을 더 듣고 싶었는데 개설된 게 없더라고요. 난 피식 웃으며 쪽지를 떠올리게 했다. 앞자리에 앉으려고? 알아차리고는 그래도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땐 제가 제주에서 뵌 교수님 얼굴과 비슷했을 테니까요. 늘 혼자 강의실 뒷문 끝 좌석에만 앉았던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우스갯소리를 해봤지만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다시 왜 그래? 다시 왜 그 노래?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빠가 좋아했던 노래예요. 오빠 방에서 혼자 부르던 노래로 자주 들었었거든요. 오빠가 대학생이었을 때가 1980년이었고 오빠는 현재 망월동에 망자로 묻혀있다. 군인들에게요. I'm a soldier, a lonely soldier. I'm Mr. Lonely. I wish that I could go back home. 어선 안에서의 데이트가 여느 카페보단 낫죠? 어선 주인이라며 작은 전단지를 내밀었다. 어선 주인치고는 젊다. 물려받았으리라. 조합 식당입니다. 굳이 여선 데이트 자리값을 받을 의도는 없습니다. 그날만의 바닷고기를 쓰니 싱싱할 겁니다. 추억에 오래오래 남을 데이트 더 하시고요. 그는 돌아서며 웰컴 투 녹동이라고 환영사까지 잊지 않았다. 배고프겠다. 가봐야 하지만 그런데 교수님은 왜 오늘 안 떠나세요? 고개를 돌려 눈짓으로 예약해둔 모텔을 가리켰다. 그것까지 다 봤구나. 말을 붙이려면 붙일 수 없게 하셨어요. 배에서 1인실이 그렇고 또 저 여관 그러다가 또 다방에 올라가시는 교수님을 뵙고 그땐 정말 괜찮겠다 싶어 따라갔는데 돌아 나오시더라고요. 저를 몰라보셨지요? 이란 대답이 부정적일 때도 있다. 내가 그랬구나. 말을 붙일 수 없게 내가 매번 그랬었구나. 무서운 얼굴에 혼자 드는 방 그리고 저 여관까지. 그래도 이렇게 마주 앉아서 데이트하고 있잖아요. 데이트? 아까 이 배 주인이 우리가 연애하고 있는 걸로 보였나 봐요. 그럼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보고 있어야지. 이렇게 마주보고. 종이의 이 말이 종강 때 노래 불러달라며 보낸 문자와 겹쳤다. 오빠 생각? 이젠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이젠 그 노래도 안 듣고 다른 노래를 더 들어요. 가사를 보면 같은 노래지만요. 다른 노래? 그때 그 노래가 When I Dream이란 걸 어찌 알아챌 수나 있었겠나. 다행이네. 지나갔다니. 별 도움 안 될 상투적인 위로의 말에 종이는 대답했다. 잃어버릴 순 있을지 몰라도 버려지게 할 순 없잖아요. 뜬금없이 들렸다.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마침맞게 배고프다며 종이가 어선 밖으로 나섰다. 작은 배가 흔들렸고 바로 일어선 나는 휘청거리며 넘어지려는 몸을 간신히 바로 세우면서 종이의 몸무게만큼의 파동을 등에 지고 시멘트 바닥 위로 팔짝 뛰어 올랐다.